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남편이 괜찮아 보였죠.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서로 돈을 모아뒀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러다가 모두 날리게 되었죠. 전 그때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시모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유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모아둔 돈은 없지. 사업은 망해가지. 이러다가 너랑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업 살리면 어떻게든 너 쉬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신혼집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무슨 소리야? 결혼을 어떻게 그대로 진행해? 우리 신혼집 구하려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이렇게 다 날렸는데 뭘 가지고 결혼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디 들어갈 곳이라도 있어? 나 그거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거야. 양가 부모님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불리니 많이 한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업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진짜로 나 혼자서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번에 친구 집들이 가서 너무 부러웠다고 했잖아. 나는 너 행복하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됐어. 더는 할 말 없고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당신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짓 하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한테 의논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모아뒀던 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열심히 번 돈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써버렸냐고.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알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알아서 신혼집이며 결혼식 준비며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사업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그냥 직장도 다닐게. 아이고, 유라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눈치채고 말렸어야 한 건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유라야. 내가 너 고생하면서 모은 돈 다 줄 순 없겠지만 결혼 자금은 내가 다 마련을 해주마. 그러니 우리 상민이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사과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시모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6개월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남편은 정말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간 시모와 남편 모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시모와 남편 모두 합가를 한 뒤에도 저에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집은 깨끗했고 저녁까지 모두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때 당시 저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고 저는 이미 다 용서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상민이가 아직 철이 없지? 내가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구나. 사돈댁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죄송하단다. 네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마음의 짐이 정말 크단다. 작실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 일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걸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면 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살림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 일은 전 모두 잊어버렸어요. 상민 씨도 잘하려고 한 거였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유라 아니었으면 철없는 상민이 어떻게 살고 있겠니?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해주니 그나마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합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겠지만 내가 합가한 거 전혀 모를 정도로 너한테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상민이 일도 잘 풀리고 나면 너희들 분가해서 잘 살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상민 씨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얼른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아 나갈게요, 어머님. 합가를 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보답을 해드리고자 생활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용돈처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깝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부터였어요. 왠지 모르게 시모는 저희가 아이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반대하기 시작하자 남편 역시 조금 더 나중에 아이를 갖자고 했죠. 어머님, 이제 슬슬 저희도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도 출산하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보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내년쯤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겸사겸사 아이 출산도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를 아예 안 꺼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 생각해 주셔서 꺼내지 않으시는 건가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아이? 갑자기? 너희 아이 가지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니? 내년에 집 산다고 계획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상민이가 사업 잘 풀린다고 하디? 아직 힘든 것 같던데.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잘 풀려도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 수 있어. 벌써부터 무슨 아이 계획이야? 그래도 저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이 낳을 계획은 있었으니까 지금 낳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병원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낳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모아놓긴 해야죠. 남편도 사업하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 같던데 서로 모으면 작은 집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 그러다가 또 집 못 구하면 여기서 애 키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네 신우도 의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까지 키우면 소란스러워서 걔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정말 분가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 낳거라.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니? 그건 다 네 욕심이야. 남편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활을 좀 봐가면서 계획하렴. 그래. 나도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아야 뭐 차차 생각해봐도 되지 뭐. 솔직히 우리 아직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 지금 당장 나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대로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면서 아이 갖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일 그만두면 누가 우리 생활비 감당하겠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꺼낸 이후부터는 시모는 하나둘씩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면 집안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적이 많아졌고, 시모는 저에게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살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살림도 못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점점 풀리지 않는 듯 남편은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한 푼도 없으면서 매번 술자리를 참석하고 유흥주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 들켜도 남편은 떳떳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여자가 왜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또 이 여자 술집 마담이야? 당신 진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그렇지. 술집 여자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거야?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사업을 할 거면 진짜 사업을 해. 이렇게 흥청망청 놀 거면 당장 사업 접어. 아이 참 답답하네. 넌 직장 다녀서 모르겠지만 난 사업하니까 사업 파트너 접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내가 버는 돈이 무슨 공돈인 줄 아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랑 놀았대. 그리고 술집 마담이랑 친해져야 더 신경 써서 접대해 줄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나보고 사업 접으라 말아야?
내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거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럽게 접대하는 사람 없어. 지금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알아? 술 마시면서 사업하는 건 옛날 말이라고.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매번 여자 나오는 술집에 여자 껴서 놀지. 그 사람들 정말 당신 사업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 사람들 당신이 술 사주고 돈 대주니까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사업 성과 낸 거 있기나 해? 야, 사업은 한순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친분을 다져놔야 사업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현실 감각 좀 키워. 맨날 회사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회사에 오래 다니기만 하면 뭐하니? 너 같은 애들이 사업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알아? 남편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는 듯 했지만 남편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항상 저에게 화를 냈죠. 저와 남편이 이런 일로 자주 다투는 걸 보고서는 시모는 저에게 철이 없다며 남편 사업을 막는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니 아니니? 어떻게 사업하는 남편 두뇌가 그렇게 예민해서야 바깥 사람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은 똑소리 나게 결혼 생활도 잘한다더니만 너는 정말 남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걔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 걔라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니? 다 사업 잘 되라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이걸 한두 번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남편 밖에서 사업차 만난다곤 하지만 매번 유흥 즐기는 지인들이랑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 큰소리 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습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지금도 제 월급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네 월급 가족들 생활에 쓴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 참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계산적인 아이구나. 이 집에 사는 건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껏 참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뒤로 계산하면서 산 거야? 그래 알겠다. 내가 그럼 앞으로 너희 여기 사는 값도 다 받아야겠어.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돈도 다 드렸잖아요. 생활비 드리다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제 용돈 조금만 빼고는 다 어머님 드렸어요. 살림하신다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셔서 살림살이도 제 카드로 다 결제해 드렸고요. 근데 뭐가 제가 계산적인 건데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번 돈 한 번 저희한테 준 적도 없고 자기 유흥 즐기느라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고, 너는 정말 언제 철이 들 거야? 너네 생활이 빡빡한 이유가 뭐겠니? 사업이 잘 돼야 생활이 풀릴 거 아니야. 네가 남편한테 살갑게 자라면 걔가 알아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지. 밖에 그렇게 나다니겠어?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사업하면 싫은 자리도 가야 하는 거야. 제가 사장인데 어쩌겠어. 그런 거 좀 이해해주고 얼른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가지고 오게 해야지. 그렇게 화만 내서 되겠니?
시몬은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는 저를 비난하셨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고 남편은 매일 접대한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시몬은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남편이 방황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보다 연봉은 2배가 되었고 복지도 더욱 좋아졌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가족들이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어떻게 네 일만 이렇게 잘 풀리니? 너 혹시 네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괜히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 다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에휴. 어떤 집은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온 집안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너 오고선 우리 집은 풀리는 게 없고 너만 잘 풀리냐? 네가 봐도 희한하지 않니? 어머님, 제가 무슨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남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더 좋죠. 그나마 생활비도 안 가지고 와서 항상 빠듯하게 지냈었는데 제 월급 오르면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게 기가 죽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을 제대로 안 해? 걔만큼 지 사업에 열정적인 애가 어디 있다고? 너야 사무실에 앉아서 주는 일만 하면 되니까 쉽겠지만 우리 애는 사람 상대하는 사업관이 얼마나 어렵겠니? 너랑 일하는 거 난이도 자체가 다른데 괜히 자랑했다가 아들 기죽일까 걱정이다. 에휴. 어째 우리 아들 복을 네가 싹 다 가지고 가는 거 같냐?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사업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동정 사업가분도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 주선도 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술자리만 요구해가지고 그분도 아직 남편이 사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 일이 안 풀리는 거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서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네 탓이 아니라고 선을 긋니? 네가 남편 옆에서 잘 보자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도 알아서 잘 풀렸을 테지. 솔직히 넌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회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니까 넌 내 덕에 잘 풀리는 거 아니니? 집에 와서 신경 쓸 거 없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고 남편한테는 미안해 해야지. 제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몬은 남편의 일이 안 풀리는 걸 제 탓이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으셨고 저에게 집안일까지 시키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 받길 원하셨지만요.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폭언을 하셨어요. 회사든 미팅 중이든 출장을 갔든 상관없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서는 폭언을 계속 하셨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정작 자식이었던 신우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2사람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전 생활비도 모두 감당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 어머님,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나와보니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통화는 못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요. 급한 일이시면 남편한테 연락 다시 해주시고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회의 끝나서 다시 확인할게요. 야, 너 나 무시하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지. 회의가 무슨 대수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물로 보고 있네. 너 내가 전화 몇 통이나 있어? 이렇게 수십 통 전화할 때 동안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전화 꼬박꼬박 받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회의 들어갈 때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아서 전화가 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전화기 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실무자라서 전화기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나오면서도 회의 있어서 전화통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예의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너 그리고 왜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니?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는 왜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그냥 갔어? 내가 너 살림해주는 식모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앞으로 집안 살림 네가 다 해라. 일을 하건 뭐라건 네가 알아서 살림하고 밥도 차리고 다 해. 어머님, 저 일 다니고 있어서 살림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설거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그릇도 아니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서 못 봤어요. 빨래는 퇴근하고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니면 남편 집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하라고 좀 해주세요. 요새 사업도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아니,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어서 집안에만 있는 거 안쓰러워 죽겠는데 더 기죽이라고 하는 거니? 너는 어떻게 네 남편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네가 밖에서 그렇게 나다니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기피할 시간이라도 있겠니? 너 지금 네 남편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무시하는 거냐? 시모는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는 집안살림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들은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다 한다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분가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전 6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으로 분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분명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은 사업하겠다며 난리 피울 테고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해 바로 계약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의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죠. 전 그게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니 자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좋아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모께서 저에게 한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어떻게? 돈을 벌써 그렇게나 모았다는 거니? 하긴 뭐 생활비라고 해봤자 300만 원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었겠네.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 쪽에 있다고? 그 동네면 요즘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는 곳 아니니? 어떻게 거기 있는 아파트를 구할 생각을 했어? 잘했네. 그냥 좋은 기회로 좋은 아파트 구하게 됐어요. 계약일이 빠듯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
저희는 입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살림도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늦게나마 분가할 수 있었어요. 남편 사업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슬슬 일도 시작해야 하고 저희도 아이 계획도 해야 하니까 이번 달 내로 짐 정리할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아파트 신우 전문의 합격 선물로 주자. 우리 딸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의대 진학해서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오빠는 결혼해서 새언니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왔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문의 합격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그 아파트 우리 딸 다니는 병원 근처라고 하니 잘 됐다. 언제든지 입주해도 된다고 했지? 쉬는 날에 짐 옮기면 되겠네. 네? 거길 왜 신우가 들어가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저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꼬박꼬박 모아둔 거예요. 월급 전부 다 모았으면 벌써 들어갔겠지만 어머님 생활비도 드리면서 남은 돈 겨우겨우 모아서 가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고생한 건 전데 왜 신우한테 그 아파트를 줘요? 어머님 저 그렇게 안 할 거고 못합니다. 어머 얘 봐라. 욕심 좀 봐봐. 얘 너니 신우가 너 배려해 준 건 생각도 안 하니? 솔직히 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늙은 시모 놔두고 분가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나도 다 늙어 빠져서 어차피 1, 2년 후면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에 와서 분가하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의사가 살아야 집값도 뛰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네 신우 선물로 주렴. 네? 뭔 황당한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100세 시대에 어머님 60대밖에 안 되셨고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잖아요. 애초에 분가할 생각하고서 여기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분가를 왜 하냐니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 권리 찾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껏 생활비도 제가 다 드렸고 저 집안 살림도 다 한 건 아니지만 해왔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살림은 살림대로 해왔는데 욕심이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당신 좀 사람 뒤통수 많이 치네. 어떻게 그렇게 돈 모으고 있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하네. 그리고 당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분가야? 분가하면 우리 망해.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은 거지. 솔직히 300만 원에 누가 살림을 해주냐? 고작 6년 학가하고 분가하려고 했어? 어머니 밑에서 6년 더 소양 쌓아. 시모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집을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했죠. 전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걷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대갚음한다면서 저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간 시모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도 저였고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단순히 시모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잊고 있었어?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네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냐? 참나. 너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 말아라. 욕먹을라. 나처럼 며느리 떠받들고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 지금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준다고 하니까 반항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애다 애야. 뭐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소장은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그동안 저한테 했던 폭언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자료도 다 넘겨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보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었던 것도 싹 다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누가 알고 누가 어른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아이고, 얘, 그만해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결혼이 장난이니? 누가 시어미랑 남편한테 소장을 보내와.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지금은 네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러는 거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들이나 하겠지. 그동안 당신들이 한 짓 내가 싹 다 모아놨어.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후회할 뿐이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 딸이랑 한번 평생 살아봐. 아마 당신 딸도 당신네들 질려서 떠날 테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해 폭언을 날렸고 남편은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에 시모가 폭언을 했던 것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모두 유흥주점에 썼던 것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남편의 폭력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을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전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분할해달라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어서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줬던 생활비로 시모의 집 대출금을 갚게 되면서 시모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어 제가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그 집을 처분해 분할하고 월세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들어보니 이제야 전문의가 된 신우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도 못 모으고 고생하다 집안 영 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유흥주점을 못 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시모는 그런 남편 거두느라 말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일은 더 잘 풀렸고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희망차고 밝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입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걱정거리이기도 했죠. 공부 대신 제가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피부 미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팩으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면서 피부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피부 관련 미용을 배웠고 숍에서 일을 하다 1인 숍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쯤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사람이었고 만날 당시 아직 학생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착하고 순한 성격이 눈에 들어와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어릴 적부터 잘했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의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재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을 한 상태였고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여 연애 끝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무엇보다 남편의 홀 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저의 직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니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나는 이 결혼 허락해 줄 수 없다. 어디 남의 귀한 아들 고생시키려고 니까지 꽤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냐? 나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가거라.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아니 요즘 누가 대학도 안 나온다니? 대학도 안 나오고 보안이 먹고 살아야 하니 대충 배워서 하고 있는가 본데 나는 그런 애들 딱 질색이다. 우리 애는 앞으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팔자인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옆에 있으면 쓰겠니? 어머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도균 씨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균 씨만큼이나 저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반대하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도균 씨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보조할게요. 너 참 맹랑하고 뻔뻔하구나.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본 줄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 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접어. 아니 애초에 이상하지 않니? 요즘은 애 지우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애 낳겠다고 찾아온 네가 몽궁꿍이 속인 줄 알고? 난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솔직히 우리 도균이 애라는 것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널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 됐고, 우리 도균이는 너보다 훨씬 참하고 착한 애랑 짝이 돼야 하니 어디서 굴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 막지 말아라. 어머님, 그 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리도 잘 잡았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아이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니 속상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나, 이것 봐라. 결혼 허락받으러 오겠다고 한 애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이렇게 말대꾸 하는 거.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고 있니? 자고로 며느리는 고분고분해야지. 이렇게 억세서 우리 애가 너랑 살 수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잠깐 정신줄을 놓아서 그렇지 결국 네 실체에 정이 다 떨어질 거다. 사실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싫어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보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었고 남편은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였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컸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반대에도 일단 혼인신고를 하자 다짐을 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이었던 남편은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으니 저는 막달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남편은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 나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 집안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공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꿈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이뿐이야. 나 이번 학기부터 휴학할래. 휴학해서 어디든 돈 벌게. 당신 몸조리하고 어느 정도 아이 키울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서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거고, 당신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말했잖아. 당신 로스쿨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나 그 약속 어떻게든 지킬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약속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해야 했어. 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욕심이라고 생각해. 나 로스쿨까지 욕심내지 않을게. 그냥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일할게. 당신 그러지 마. 당신 평생 꿈이었잖아. 나랑 처음 연애할 때도 당신 나한테 말했었잖아. 잊었어? 당신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법조인 되는 게 당신 평생 소원이라며. 정의로운 사람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그러지 마. 이미 우리 집에서도 다 준비해뒀고, 나도 잘 준비해서 여유 있으니까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학교 끝까지 잘 다녀. 당신 졸업하는 거 보는 것도 내 소원이야.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아지니까 나는 점점 미안했어. 내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어. 내가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할게. 당신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만큼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지금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다 보답할 테니 기다려.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말뿐이었지만 남편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 행복이 더 오래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부터 산후도우미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모는 쓸데없는 돈을 쓴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예, 너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애 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준다니? 안 그래도 공부하는 애 부실하게 챙겨 먹으면 집중도 안 될 텐데 몇 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는 네 남편 어떻게든 공부시킨다고 떵떵거리더니만 네 몸만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 밥은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도균 씨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 꼬박꼬박 아침도 잘 먹이고 보내고 있고요. 아이 낳고 나서 여기서 산후조리 하게 되면 도균 씨 집에서 공부하는 데에도 방해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산후조리도 하고 저 혼자 아이 잘 볼 수 있게 준비하려고 산후조리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면야. 안 그러면 도균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하지. 어차피 너도 없을 거고 밥 챙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리고 너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계속 그렇게 써제끼면 되겠니? 산후조리원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산후도우미를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배가 불렀지. 너는 그냥 산후조리원만 가고 도우면은 부르지 말거라. 어머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는 친정도 멀고, 어머님도 아예 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초반에는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산후도우미가 오는 게 불편하시면 그럼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좀 봐주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죠.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난 팔목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은데 난 아이 못 본다. 건강한 네가 애를 봐야지. 그리고 애 하나 보는데 성인 2명이 달려들 필요가 뭐가 있어? 어쨌든 아이 낳거들랑 우리 도균이는 따로 방 만들어 주거라. 애랑 같이 자면 새벽 내내 시달릴 거 아니니? 시모는 막달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저와 태어날 손주 걱정은커녕 남편에 대한 걱정만 잔뜩 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매번 노심초사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렇게 막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첫째 날에만 같이 있어줄 뿐이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리원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공부하느라 못한다는 남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기도 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가보니 시모가 짐을 다 싸들고 집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언제부터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 오신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전부터 여기 와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전화해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니? 여기 내 아들 집 아니니? 네가 아무리 집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기 네 집이 아니라 너네 부부 집이잖아. 그럼 우리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너는 아무리 출산을 한 거라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온 거냐? 요즘 애들은 출산하고 나서도 피부도 뽀얗고 산후조리원 다녀오면 늘씬해져서 집에 온다더니만 어째 애는 나왔는데 배는 그대로냐?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서서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하면서 쪘던 살은 거의 다 빠졌고 좀 더 지나면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머님 남편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까 집에 간다고 연락했는데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저도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혹시 남편 어디 갔는지 어머님 아세요? 아, 도균이? 내가 안 그래도 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잠 좀 푹 자라고 재웠다. 안 그래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에 왔길래 일찍 밥 좀 먹고 자라면서 밥 챙겨주고 술 한잔 마시고 푹 자라고 했지. 내가 너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못했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지 했는데 이것 봐라, 너 택시 타고 잘 온 거. 아니 근데 너는 네 친정도 있으면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한 거냐? 어머님, 그래도 제가 남의 자식 낳고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자식 낳은 거예요. 저도 엄마가 됐지만 도균 씨도 우리 아이 아빠예요. 그러니 당연히 태어날 때는 같이 와서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남편 알아서 잘 챙길게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 몸조리 끝나지도 않았고 네 몸조리 끝날 때까지 나 그냥 여기 있으려고.
도균이 음식도 챙겨주고 해야지. 너네 본다면서 우리 아들 챙겨주겠니? 너도 정신없이 지낼 텐데 잘도 챙기겠구나. 내가 선심 쓸 테니 너는 네 아들 챙기거라. 시모는 제가 산후조리를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퇴원날에 오기로 했던 남편은 시모의 말에 전화도 받지 않고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 처음 집으로 오는 날에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는 것과 몇 주 전에 집으로 오신 어머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나중에 깨어난 남편과 그날 크게 다퉜던 것 같네요. 당신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나 1시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당신 기다렸어. 거기서도 다들 언제 당신 오냐면서 말하더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몇 주 동안 당신 딱 한 번 왔어. 그것도 조리원 들어가는 당일에만. 나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는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길래 나 이해했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스쿨 입학시험도 준비해야 하니까 당신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집에 오는 날에도 오지 않는 거. 그래, 그것까지 이해할게. 근데 몇 주 전에 어머님 오신 거 왜 말 안 했어? 아, 그거 말하려고 했어. 그냥 깜빡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아이 낳아서 정신없지. 엄마 왔다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또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말해야지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엄마는 당신 오기 전에 집에 간다고 했었어.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 거고. 안 그래도 출산해서 예민한 당신한테 엄마 왔다 갔다고 하면 좀 그럴까 봐.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어머님 나 산후조리 다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데 당신 이건 알고 하는 소리야? 솔직히 어머님이 그때까지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집으로 가시라고 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해? 엄마가 서운해할 거야. 안 그래도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정신없고 바쁘잖아. 나도 찾아보니까 아이 100일 넘어서까지도 새벽에 깨어나서 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 이제 로스쿨 준비해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지 않겠어? 엄마가 와 있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아니 이게 내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 아이를 낳은 건 나야. 당신 어차피 집에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공부한다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매일 저녁 늦을 때까지 새벽이 돼서야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아이랑 나랑 따로 방 쓰라고 이미 안방이랑 제일 먼 작은 방에 아이방 만들어 놨잖아. 그래 놓고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난 모르겠어. 난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 못해.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가서 말해. 난 엄마가 있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이 가서 말해. 난 모르겠어. 남편은 시모가 계속해서 집에 있겠다는 말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정작 집에 시모와 가장 오래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지만 그런 배려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집에만 있었고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는 시모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만두시고 다음에 고용하신 분들도 시모 행포에 3일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산후도우미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힘들어하세요. 산후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 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집안일을 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아이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거니, 아이를 돌보시거나 제 밥 챙겨주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니, 다른 건 제발 시키지도 마시고 명령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명령을 했다고 그러니?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기 옷 빨래 돌린 다음에 우리 빨래 돌려달라는 게 어렵니? 그리고 네 밥상도 차려주면서 왜 내 밥상은 못 챙겨준다고 하는 거야? 네 방은 다 청소해주면서 왜 내가 지내는 방은 청소를 못 해주겠다는 건데? 어차피 오시는 거 그냥 골고루 조금씩 해주면 좋은 거 아니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웃기지. 다 돈 받고 하면서. 집안일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실 거였으면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애초에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산후도우미를 고용한 거고 아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것도 도균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몇 주 계시면서 보셨겠지만 도균 씨 공부하느라 집에 거의 자러만 오니까 어머님 여기 계셔도 얼굴 잘 못 봐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든 뭐든 되면 그때 매일 볼 거 아니니.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지쳐 자는 우리 아들 얼굴이 너는 얼마나 이쁜지 알기나 하니? 너는 시엄마 정말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남들은 공부하는 남편 새벽부터 도시락 싸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 대신에 매일 챙겨주고 있잖니. 어머님, 그냥 그거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안 하셔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챙길 테니까 이제 어머님 댁으로 가세요. 안 그래도 오래 계시면서 집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저도 괜찮고 슬슬 집안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어딜 가라는 거야? 나 이제 갈 데 없어. 그동안 살던 집도 다 처분하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 앞으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런 소리 말아라. 너 산후조리 끝나면 말해야지 했는데 이제 집안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련다. 도균이는 좋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부터 며느리 밥 얻어먹고 살아야지.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라는 저의 말에 시모는 집을 처분했고 우리 집에서 앞으로 살 거란 말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상의나 언급 없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자 들어오신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역시나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 다툴 수 없었기에 참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100일이 지나면서도 남편은 한 번을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었어요. 시모 역시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이가 울어도 한 번을 달려와 아이를 안아 달래준 적이 없었죠. 저 혼자서 아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순했지만 가끔씩 새벽녘에 아이가 길게 올 때면 시모는 바로 방으로 달려와 아이를 달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혹시나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깨울까 싶었는지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며 윽박지르시기도 했죠. 육아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지만 시모에 대한 피로가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돌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 열 경기가 발생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자고 있던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며 열었지만 이미 남편은 방문을 잠가놓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남편이며 시모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 아이가 괜찮아지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깨어나 한가하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애가 열경기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통에도 당신 한 번을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당신한테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밖에서 나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 정말 많이 참았어. 애 한 번 안아주지 않아도,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아도, 우유 한 번 먹여주지 않아도 그저 당신이 바쁘고 정신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밤을 참았다고. 근데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새벽에 나까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랑 병원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그 병원 가서 뭐 했는데? 어차피 병원 가면 거기서 순서대로 치료해 줄 거고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보호자로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진짜 중요한 시기야.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당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뭐? 나보고 지금 감정적이라고?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 아이 아빠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지금껏 아이 태어나고 나서 줄곧 방문 잠그고 다녔던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일부러라기보다는 지금 딱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 거지. 나 알잖아. 잠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스케줄 다 망치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다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아이 이제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로스쿨만, 아니 졸업만 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너는 지금 공부하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너야말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요한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겨우 애 열경기 한 번 했다고 이 소란이니? 그럼 그 새벽에 너랑 호들갑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가는 게 네 상식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맞죠? 어머님, 아이가 열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까지 했어요. 지금껏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픈데 아빠도 아이 챙겨야죠. 남편은 아이 아빠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만큼? 그래서 네가 자식 잘 돌보고 있잖니. 우리 아들이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니? 다 가족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열란에 챙겨주지 않는다고 징징징 대는 꼴이 정말. 넌 참 생각도 짧고 배려도 없고. 아휴. 내가 이래서 무식한 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결국 시모가 끼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저와 시모의 다툼으로 번지는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남편이 로스쿨 시험을 볼 때쯤 크게 싸우면서 저희는 냉전 상태가 오래 이어지게 되었죠. 서먹서먹한 사이가 유지되던 중 로스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색했던 사이는 조금씩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동기들이랑 시험 끝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걸 쿨하게 보내주면서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로스쿨 합격 발표 후에는 남편은 동기들을 만나고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을 하러 간 남편을 축하해 주러 갔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 몰래 저와 시모는 남편의 로스쿨로 향했죠. 로스쿨 입학처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얘, 너는 무슨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겠니? 네 남편이 네 꼴 보면 반가워라도 하겠어? 아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데 말이야. 얘, 너 그거 아니? 로스쿨 입학했다고 하면 다들 만나달라면서 줄을 선다더라. 넌 그런 거에 위기감도 안 느끼니? 하긴 공부하는 애 꼬셔다가 임신할 때부터 만만치 않다 생각을 했다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남편 합격해서 첫 입학식인데 이렇게 좋은 날 비꼬지 마세요. 남편 오늘 처음 학교 왔으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끝났다고 하면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내가 너한테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지만 우리 아들은 고학력자 아니니? 너한테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지? 그때 네가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도균이 예쁘고 참한 아이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말이야. 혹시 알아? 능력도 좋아지면 빵빵한 집에서 사무실 차려준다고 할지?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어머님, 저 많이 참았잖아요. 일도 계속했고 집안일이며 뭐며 제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디? 그거 다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렇게 참하고 했으니까 생색이라도 내야 되겠다 싶어? 너 참 웃기다. 아휴. 야, 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이제 좀 꺼져줘라. 내가 안 그래도 이 말 꺼내려고 여러 번 고민했는데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내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안 했어요. 아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니까 아차 싶더구나. 네 수준을 좀 생각해봐라. 네 수준에 우리 아들같이 고학력자가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럼 그 수준이라도 올려서 맞춰보던지. 그런 노력은커녕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갑자기 그런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아들 앞길 좀 그만 맞고 알아들었으면 제발 좀 꺼져라. 시모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로 던졌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도장을 꺼내 바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입학생을 찾던 교무처 직원이 갸우뚱한 얼굴로 저희 곁에 오시더니 찾으시던 분이 없다며 말을 하셨죠. 시모의 얼굴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이미 로스쿨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한다면서 나갔던 것은 바로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과 동기 여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공부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가 동기 여학생과 데이트를 즐기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공부한다며 썼던 제 카드며 돈이며
모두 데이트 비용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핸드폰으로 제가 아이의 사진을 여러 개 보냈던 것을 봤던 그 여학생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 번호로 연락을 해왔던 것이고,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모두 들통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모두 소장을 보냈습니다. 시모에겐 이혼 요인에 결정적인 부당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는 부정행위와 부당 대우에 대한 미대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동기생한테도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였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도 비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집을 팔고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주어야 했죠. 이혼이 진행되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왔고 신혼집도 거래를 해 넘겨버렸어요. 이미 시모 돈도 계속 받았으면서 탕진했던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신혼집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남편은 신혼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로스쿨 준비한다면서 속이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 당신은 아이 낳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풀 곳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감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이 그만큼 잘났어? 나보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잠깐 화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오늘 부동산에서 찾아왔더라고. 짐 다 빼라고 하셨어. 이제 집주인 바뀌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나 엄마랑 갈 곳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밖에 나가면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쉽게 죽겠니? 굶어 죽든가 말던가, 애가 아프든가 말던가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멀쩡한 성인 굶어 죽느니 마느니 징징대고 있는 거야. 그게 걱정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일용직 일이라도 구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돈이 없으면 싼 숙박업소라도 잡아야지. 조만간 당신들 안 나가면 법원에서 명령 내려질 거야. 아니, 우리가 당장 어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며칠 묵을 곳만이라도 마련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 나도 그냥 실수한 거야.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이제 빈털털이야. 제발 용서해줘. 당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봐.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난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돌도 안 된 아이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남편과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아이 손을 잡아보지 않았던 남편과 시모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욱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모텔 달방 신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다시 보려고 했는지 여러 번 시험을 봤다곤 하지만 매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불륜이 소문나면서 동기들도 다들 등을 돌려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보통 동기들끼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곳 근처에서
다시 피부 관리숍을 열었어요. 앞으로 저는 아이에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모두 해줘야 하겠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커플로 만난 남편과 일찍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법학과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었고 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주부가 되었어요. 학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 아이가 너무 어려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그 삶 또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보시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행복을 빌어주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남편을 얻었다며 늘 저에게 구박을 하였어요. 너도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 한다며? 엄마가 너 그냥 시집가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너도 네 꿈을 펼치란 말이야. 본인이 꿈을 펼쳐야 시댁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아? 지금 이렇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뭘. 서서방 다정하고 아이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너도 엄마 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 영리했어? 아휴, 지금쯤 너도 서서방처럼 검사 되거나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엄마가 뭐야 애엄마가. 너만 보면 진짜 속상해. 아휴, 화나 죽겠어. 엄마, 괜찮아.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100세 나이인데 걱정 마.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늘 저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절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검사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사는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보인 것 같았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어머님한테 그저 남편 앞길 망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늘 집에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손에 놓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 늘 고민했거든요. 와서 겉절이 좀 담그고 열무김치 좀 담가라. 시집 잘 가서 호강에 겨운 것이 알아서 딱딱 시집에 잘할 것이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오니?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지금쯤이면 검사나 변호사 만났거나 아니 또 알아? 열쇠 많이 해줄 수 있는 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일 게 뭐니? 아유 속상해. 남자 팔자도 뒤웅박이다. 여자 팔자만 뒤웅박이 아니야. 어떻게 하필 골라도 돈 없는 집 딸내미를 골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산 지 7년째인데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 다 포기하고 윤미랑 이희만 보고 사는데 저라고 희생이 없는 줄 아냐고요. 너무하시네요 항상. 며느리? 참나. 순진한 애 꼬셔서 애부터 가져놓고 며느리? 내가 애만 아니었어도 넌 결사 반대였어. 알아?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다정하고 번듯한 직업에 뭐 하나 꿀릴 거 전혀 없는 앤데 아유 속상해. 말해봤자 뭐하니? 입만 아프지. 와서 김치나 담가. 어머님은 늘 전화로 저에게 모욕을 하셨지만 참았어요. 멋지게 키운 아들, 누굴 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저 아들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댁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남편이 달래주면 참 그것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슬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도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거나 준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윤미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유미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뭘 시작하던지 해야지. 나도 내 꿈 버리지 않았으니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자기랑 윤미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행복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가 내가 일찍 결혼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그저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잘해주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조와 아이 키우는 거에 열중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곧 결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비 사이가 될 신우이 남편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 사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면서 더욱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 검사 있고 의사 있고 다 있네. 아유, 우리 승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 당연하지.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나도 오빠 보면서 배운 게 많다고. 엄마, 언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또 실망을 주겠어. 어쨌든 엄마가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내가 엄마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너네 오빠 때문에 속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주. 그래도 네가 실망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걱정 마,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사이 자랑해. 아들 검사에 사이 의사다. 이러면서. 엄마는 법조계, 의료계 다 걸쳐져 있네. 아이고,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모임 가서 자랑할 생각에 내가 어깨가 세워져 아주. 우리 딸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들리게끔 말씀하더라고요. 참 굴욕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얻은 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벌써 사모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저를 깔봤지만 의사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딱 시어머니 판박이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자 신우이는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의 내실을 키우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신우도 한 성격 했거든요. 오빠도 불쌍하지. 마누라 덕 봐야 하는데. 참 덕도 못 보고 맨날 피땀 흘려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남편 되실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승수 씨는 검사라지만 아가씨도 뭐 딱히 별 볼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랑 똑같은 처지인데 그 집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대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 같이 하나요? 참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펑펑 노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니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 언니랑 나랑 급이 같아? 이것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은 뭐 볼 거 있어요? 엄마가 언니네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개뿔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검사 사이 얻었으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집은 이 사람 병원도 차려줄 능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언니랑 나랑 비교를 해요, 감히? 아, 기분 나빠, 정말. 그래요. 아가씨 정말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셨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신 분들 아니에요. 꼭 돈이다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리 소란이야? 하여간 너만 이 집에 오면 소란이라니? 없는 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딸 왜 그래? 너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참나,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속을 긁으려들어, 어? 하여간 못 배워먹어서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아가씨보단 많이 배웠죠. 참 지금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건 제가 더 배웠네요. 그래요, 언니? 참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죠? 현재가 중요하지. 안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만 탓했어요. 그러다 신우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죠. 그날 예비 사이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사이 앞에서 그런 못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정말 시집가고 7년 만에 저에게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웃기기도 하였고요. 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오히려 딸이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매번 쌀쌀맞은 할머니 모습만 보다 친절한 할머니를 보니 애도 놀란 거죠. 우리 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 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누가 보면 너 밥만 차리고 밥도 못 먹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이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이거 나물 무친 거 한번 먹어봐. 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한테 화 안 내네?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어머, 유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한테 화를 냈어? 참나. 우리 유미 꿈 꿨구나. 얘가 왜 이래? 이서방 신경 쓰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승미 씨도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안 그래? 아, 우리 새언니가 요리 하나는 기깔나지. 그러게, 나도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네? 저한테요? 아, 뭐 제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랑 좀 이상한데요? 얘는 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네 음식을 안 좋아했니? 네가 해주면 다 잘 먹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한두 가지 좀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가식적인 모녀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오직 의사 사이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나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바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 신우이 인성을 알까 싶기도 했지만 뭐 본인이 선택한 결과 본인이 책임지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후회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언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뭐예요? 우리 도훈 씨가 묻어내서 그렇지. 예민한 남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제 우리 오빠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초를 치려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승미 망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 엄마. 아, 무슨 또 이 사람이 승미를 망치려고 들어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승미 너 말 조심 안 할래? 너보다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서방이 너 그런 거 알아? 참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주.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애를 잡길래 우리 숭수가 나를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길. 아들 키운 공은 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참나 오빠 너무한다. 저 불려우한테 조종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불려우요? 아가씨 말 가려서 안 해요? 제가 불려우면 아가씨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아니에요? 참나.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아유,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원 미치겠다.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죠. 아까 제가 식탁에서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가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실드를 많이 쳐주었지만 참 기가 막힌 행동들이었죠. 남편 빼곤 정말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밟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득 차 올랐고요. 그렇게 집에 와 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계획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과 대판한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었기에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 몰라라 할 순 없더라고요. 나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넌 그날 그러고 가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아주.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안 비춰? 승미 피부 관리 받으니까 네가 피것 좀 해다 줘라.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예비 신부가 택시 타고 다니는 꼴도 우스우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저도 요새 바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도 아니고 아가씨는 손 없대요? 택시 콜만 부르면 오는 거구만. 뭐야? 너 말 다 했냐? 아주 이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점점 아주 멋대로야.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기사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 스케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고, 목덜미 잡고 쓰러지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들어?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키지.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뻗대길.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제 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욕을 해댔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절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시누이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의 결혼식이니 웃으면서 하객도 맞이하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시누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받은 축의금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거 축의금인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해서 이것 좀 먼저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래? 정신이 진짜 없네.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와. 다들 식사하시러 가셨나 봐. 돈 받느라 화장실 한번 못 갔네. 얼른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천천히 와. 그거 총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 알겠어. 내가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아우, 저 땀 좀 봐.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돈만 받았나 보네. 축의금을 받느라 화장실 한 번 못 간 남편이 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그 축의금을 들고 정산실로 향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들고 정산실에 가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욕을 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전 순간 나한테 욕한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성난 얼굴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돈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짓을 했겠네 아주. 며느리 주제에 심히 돈을 삥땅 쳐.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이 못된 도둑년. 뭐라고요? 도둑년?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말이죠. 참나. 됐어. 잘 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아주. 오늘 내서야 너랑 승수 이혼시켜야지. 어디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 그 돈이 얼만 줄인다 알아? 얌전한 고양이 보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돈을 들고 나르려 드네 이것이. 너 따라 들어와. 이유를 말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정산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 머리끄덩이와 옷을 모조리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유를 댈 시간도 없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정산실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에이그머니나 이게 뭔 짓이래요? 사돈 아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제 뺨을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사돈이 왜 나서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뺨을 맞은 게 맞는 건지? 교육을 시켜요?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심장이 펄펄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변호사 양반? 절 쥐어뜯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님 어머님의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른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제가 정산실로 어머님께 끌려가는 것부터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곤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사실 사돈 어른과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기가 죽어 살고 있던 어느 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제가 각성을 제대로 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본 것이죠. 다행히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던 터라 아이를 보며 조금씩 공부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무실에 주 2, 3일 출근을 하며 일을 소소히 하고 있던 그때 제 의뢰인으로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죠. 형제들과의 땅 문제로 인한 재산 싸움이었어요. 그걸 제가 변호를 맡아 해결해 주었고 사돈 어른들은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다며 고마워하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절 보고 이따 인사해야지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니 우리의 은인을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서 돈을 훔치겠어요? 이거 아주 못해 처먹은 아줌마네. 내가 이런 무식한 집에 우리 아들을 장가드릴 뻔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아니 변호사님, 얘기 좀 해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아유, 남사스러워라. 아, 그러게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설마하니 제가 이 돈을 훔치겠어요? 승수 씨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들고 있던 축의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훔쳤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 집구석에서 생각하는 나란 인간. 아니 변호사라니. 그리고 사돈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네가 안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 집 문제로 좀 의뢰를 했더니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엎읍시다. 이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우리 아들 이 집에 장가 못 보내겠으니. 참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며느리 대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아, 저 법학과 나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변호사 시험 받고 합격했어요. 우연히 선배 사무실에 취직도 했고요. 나중에 자리 좀 더 잡히면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나 어머니한테 그냥 부엌대기였을진 몰라도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냐?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사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어요. 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 기강 좀 잡는다고 오보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풀어요. 안 봐도 훤하구만. 뭔 얘기요? 난 이 집이랑 절대 엮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안 봐도 비디오구만. 이렇게 정산실에서 저희 3명의 고성이 오가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넋을 잃더라고요. 제 쥐어뜯긴 모습과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모습,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돈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다는 듯이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파혼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의사 사이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 본인이 부른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스웠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엄마가 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 같네요. 그리고 사돈어른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가자.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얼른 나와. 뭐야? 너 지금 어미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뭐길래? 여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를 도둑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없이 살아봐 어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파토 났으니 알아서 신랑감 다시 찾아보고 윤미랑 승수씨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 끝이니까. 전 그 길로 남편과 사돈 어른들께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참 속이 시원한 눈물이었고요. 건너듣기로는 사돈 어른 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냥 그 길로 파혼을 요구했고 아가씨의 남자친구조차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며 아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한순간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사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죠.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돈 어른들께 도움을 받으니 진정으로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원망하면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웃기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돌렸네. 그리고 우리 승미 결혼식도 다 해결해 놓으란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우리 승미 파혼 없던 게 되지. 안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다 망쳤어. 너 하나 때문에. 아줌마 나가세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때 나 뒤뜯은 거 여기 상해 진단서야. 법원에서 보자고. 나 변호사인 거 이제 알았죠? 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야, 너 어린 게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어디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뭐야? 너 때문에 도은 씨도 나랑 헤어지자고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미래였는데 네가 다 책임지라고. 얼른 가서 아니라고 싹싹 빌어. 네 말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살려줬다며. 제발 빨리 가서 말해. 내가 왜? 모든 건 인과응보란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자택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당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역가우니까 꺼지란 말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죠. 시어머니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법원에서마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이제서야 손절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마저 늘 시댁의 편이었다면 정말 진작에 못 살았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돼주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감행해준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 못 볼 걸 많이 당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이제 후련해. 다신 안 보고 싶어. 다시 생각해도 도둑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그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뻔했지 뭐야. 나도 당황해서.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하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다녀. 내가 많이 도울게. 고마워. 이제 나도 자존감 회복하면서 살 거야. 못했던 것도 실컷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지켜봐줘. 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늦지막이 본 시험이지만 정말 시기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시댁과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새 식구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온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 그리고 딸, 또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첫 의뢰인이자 이번 일의 1등 공신 그 어르신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큰 효도를 한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곁에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렇게 앞날을 개척하고 살다 보니 참 웃을 날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에 늦은 일은 없더라고요. 학교 졸업 후 정말 아줌마인데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